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제가 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8년 마이너스 4%로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일자리 자금 정책으로 돈을 74조 원이나 갖다 쏟아부은데 지금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회사에다가 직원들 15만원씩 지원받고 회사에서는 숙련공 내보내고 신규 채용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일을 시켜보니까 기술 숙련 능력이 완전히 줄어버리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32년을 일궈온 일터를 접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경상수지 흑자가 2012년 이후 6억 6천만 달러나 적자가 났고 현재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단가 하락돼 가지고 지금 전년동기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재 수입은 늘어나고 기업 설비 투자는 줄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신규 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문재인이가 6월 9일날 또 유럽 순방을 간다고 하는데 6박 8일로 해외 순방을 간다는데 여러분 문재인이가 그동안 수차례 해외를 다니면서 무슨 성과를 가져온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들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경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아직도 고집을 하면서 나라 곳곳을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소득이 어디서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하고 그 소비한 물건을 삼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생산을 늘려가고 또다시 수입이 창출되는 것인데 기업을 죽이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거는 말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이런 소득주도 성장, 이 사실상 소련이 실패한 임금주도 성장을 이름만 바꿔갖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부 다 이 사회주의에서 실험을 다 해보고 한 건데 이걸 이름만 바꿔서 우리한테 내놓은 게나 국민들이 소득주도 성장이 좋은 줄 알고 우리가 쏘갔다는 거죠. 문재인 또 후보 시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를 비난했습니까? 근데 이 정부 들어서 난 후에 각종 대형사고 산불이고 화재가 전 정부에 대해서 2배나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물론 대책도 훈련도 하지 않고 최근에 헝가리 유람선 사고 일어나자마자 마치 자기들이 다 할 것처럼 노란 잠바를 입고 온갖 쇼를 다 하면서 사고는 시간이 좌우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 사고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는데 헝가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거기 가는 동안에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구한다고 도대체 하는지.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대한민국 국민, 모든 국민이 얼마나 슬퍼하고 울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고는 특정 단체들의 전유물이 되었을까요? 당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슬퍼했고 근데 그 아픔을 왜 좌파들이 특정 재물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대한민국 병폐입니다. 성숙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문제이고 아니면 양심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 이 나라 적폐라고 이라 하는데 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문재인이 보호는 국가 안보라고 했는데 이자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군인들이 전사를 하고 해도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거나 참석도 하지 않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안보다라고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공감하십니까? 천안함 추도 서해 수요의 날 이날 참석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입에서 보호는 국가 안보라고 이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지 참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헝가리의 내무장관이
우리 한국의 그 구조대원들이 가나 그 물발센 세월호 사건 때 아니면 저 천안함 사고 때 한준이가 그 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 시체 꺼내기라고 물에 들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헝가리 내무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아, 우린 영웅 만들기 싫다. 우리는 영웅 만들고 싶지 않다. 이 얼마나 현명한 이야기입니까? 죽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산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응? 세월호 사건 때 173명을 구조해낸 그 해경의 지금 지휘자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왜 니는 막 173명밖에 못 구했노? 그 300명 다 구해야지.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야 구속시켜놓고 자기들은 지금 뭐지? 헝가리에 죽은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하러 간다고? 이 말인지 정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짓이 원자력 발전소 완전히 다 파괴시켜 놔놓고 체코 가서 우리 원전이 40년 동안 아주 안전하고 좋으니까 이거 수주하겠다고 하는 이런 개쇼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도 쓰지 않은 물건을 갖다가 그 선전하면 사겠어요. 응? 그래 놓고 엊그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응?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을 갖다가 30에서 35%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태양광 발전하고 그 풍력 발전이 1.67%가 지금 보급이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연간 8조 원의 흑자를 보던 기업이거나 지금 현재 6,3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2040년까지 30에서 35%까지 늘리겠다고 이래 하니까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짓. 이 많은 적자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 지하 대통령 5년하고 끝나면 내려오면 그뿐이지만 다음 정권은 누가 잡든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태양광 풍력 발전이고 태양광 산업에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전기세도 사실상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쇼 한다고 지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또는 폐지한다. 안을 내놨답니다. 6월 달에 7월 8월에 떠오니까 우리한테 전기요금 조금 덜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1년 먹고 여럿이 모여갖고 한 달 먹고 채워버리면 11달은 굶는 거 아닙니까?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면서까지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개십창을 내는 이런 능력은 정말로 타고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작자한테 지지도가 40%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그 환경 피해는 그 산림 피해는 누가 감당을 할 것입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일본도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지금 수십 개를 짓고 있고요. 뭐 다른 나라들도 원자력 발전소 다 안 한다고 해놨다가 대만 같은 데도 다 투표가 다시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만 세계에서 최고 기술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내팽개치고 태양광 사업 한다고 중국 제품 팔아주기라고 눈에 불러 쓰고 있는 이 친중 좌파 새끼들, 이 새끼들이 지금 나라를 완전히 이한용이보다 더한 내국 놈들인데 이놈들이. 세상에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관심을 한 개도 없고 북한의 그 돼지 새끼한테만 그리 관심을 가지는 이런 짝자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한심한 일입니까? 최근에 현충일 날 또 문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응? 그 충원탑에서 현충원에서 6.25 전쟁에 그 미망인들을 모셔다 놓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뭐 얄궂이 허접스러운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김원봉이가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원봉이가 빨갱이 새끼 아닙니까? 1948년도에 북한을 넘어가 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이 바로 옆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급 자리까지 차고 있었고 6.25 전쟁이 나니까 전쟁 사후수습 한다고 내려가지고 이랬던 놈이고 그 노력으로 김일성한테 노력 군장까지 받은 놈 아닙니까? 그런 놈이 우리 군의 뿌리라면 우리 군인이 지금 왜 필요한지, 어? 우리 군이가 인민군의 후예입니까? 이런 막말을 하는 자가 이거 정말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6.25 참전 용사들 민망인을 갖다 청와대 불러놔놓고 그 곰탕 한 그릇 먹여가면서 김정은이 하고 지하고 찍은 그 웃으면서 찍은 사진 책자를 갖다가 내놓으며 그분들 보고 뭐라 이게나 여시나 뭐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아주 썩은 초딩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짝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장하성이 같은 이런 작자들이 경제도 모르는 것들이 소득주도 성장이란 걸 내걸어 놔놓고 이게 마치 지상의 최고인 양 선전을 해대끼고 쇼는 얼마나 잘합니까?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이게? 정말로 참 제가 생각하면 한심합니다. 이런 작자들은 북한의 영웅이 된 사람을 갖다가 우리 군의 창설자라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문재인 이놈의 간첩이 아주 무엇입니까? 이거는 현충원에 와서 죽은 영령들한테 엎드려 사죄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엎드려 사죄해야 됩니다. 이건 탄핵감입니다. 이거는. 이런 자가 빨갱이 아니면 누가 빨갱입니까? 응? 이병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은 정신적 고향은 자기 아버지가 떠나온 그곳에 북한에 가서 머무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애비가 누구 덕에 살았습니까? 미군 덕에 살았잖아요. 응? 흥남 그 철수할 때 그 배 타고 저 아버지 그제도 내려가고 살았고 지가 북한에 나서면 지금 그 소똥에 든 강내에 쭈먹고 있지 않겠어요? 천지 구분을 못하고 이런 자를 노무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보고 정치하지 말아 했습니다. 왜? 노무현이 보니까 정치할 자격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해보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쏘가가 뽑아놓고 그러니까 이 2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개십창이 나버리고 경제가 지금 폭망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놓고 말만 하면은 김원봉이나 윤희상이나 이놈들 사람 이런 역적놈들 칭송이나 하고 온 국민들 갈등 일으키게 만들고 남녀 갈등, 성 갈등, 세대 갈등, 가족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발언만 하고 적어도 대통령이면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잘못된 것이면 국민한테 사과하고 내가 이런 정책을 했으니까 잘못됐다. 앞으로 이 정책을 바꾸겠다.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무식한 게 자기가 무식한 줄 모르고 자기 꼬지만 옳다고 하는 그게 제일 무식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국가의 불행이요. 우리한테도 불행입니다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할 줄도 모르고 휴대폰 하나만 놓고 이래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넘겨갖고 10만 명 이상 회원이 만들어지며 저도 고품질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